케빈 워시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은 전 세계 금 시장을 즉각적인 패닉 상태로 몰아넣으며 거대한 금융 리셋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온수당 500달러에 거래되던 금은 2026년 1월 29일부터 30일 사이 단 하루 만에 700달러로 폭락하며 14.5%의 기록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전례 없는 폭락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8년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한 전략적 계획의 최종 결과물이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일기 시절에 심어두었던 경제적 씨앗은 2026년 1월에 이르러 마침내 결실을 맺으며 시진핑의 경제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중국이 공들여 쌓은 방어선을 괴멸시킨 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년 전 무역전쟁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식적인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초기 관세는 철강 25%, 알루미늄 10%로 시작되었으나 곧 500억 달러와 2천억 달러 규모를 넘어 중국산 수입품 전체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미중 간의 공멸을 경고했지만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나 미국 제조업의 부활, 그 이상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글로벌 달러 패권 시스템이라는 게임판 위에서 노는 한 미국의 통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는 다시 원자재를 사고 기술을 도입하며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달러 순환 구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핵심적인 달러 수입원은 즉각 차단되어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치명적인 구조였습니다. 2019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로 화웨이는 구글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를 잃었으며 첨단 반도체 칩을 포함한 핵심 기술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제재를 넘어 중국이 달러로 결제하거나 미국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막아버린 고도의 금융 및 기술 복합 압박이었습니다. 기술과 자금의 통로가 동시에 조여지자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성장을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사례처럼 달러 자산이 동결될 것을 우려한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비롯한 독립적인 자산 비축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중국의 금 비축 전략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킹골드 스캔들이 터지며 국제적인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킹골드사는 텅스텐 금속 위에 금을 아주 얇게 코팅하는 방식으로 가짜 금괴를 대량 제조하여 금융시장을 기만하고 막대한 자금을 융통했습니다. 텅스텐은 금과 밀도가 거의 동일하여 전문 장비 없이는 무게만으로 가짜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웠기에 많은 중국 은행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결국 80톤에 달하는 가짜 금괴가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 금융권은 4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손실과 함께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이 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는 휴전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의 이면에는 트럼프의 의도적인 숨돌리기 전략이 숨어 있었으며 이는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 마지막으로 살을 찌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국내적으로 대선 준비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라는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었기에 잠시 전선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중국을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경우 그들이 조기에 탈달러에 올인하여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날 가능성을 경계한 고도의 수싸움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그들이 달러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 기간을 자신들의 승리로 오판했을지 모르지만 트럼프에게는 훗날 더 큰 타격을 주기 위해 적을 방심하게 만든 준비 기간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4년 뒤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자신이 뿌려둔 씨앗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일기 때 설계했던 계획들을 거침없이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귀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즉시 부과하며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압박은 일기 시절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했으며 유럽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2018년의 무역전쟁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탐색전이었다면 2025년의 공격은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명확한 결전의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 또한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는 이제 미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과거 화웨이가 잘려나가고 결제가 막혔던 공포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미국이 이번에는 더욱 독하게 나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단순히 달러 의존도를 줄이자는 논의를 넘어 달러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를 대신해 그 누구도 자산을 동결시킬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인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트럼프의 귀환을 앞두고 치밀하게 준비된 방어막 구축의 일환이었습니다. 중국이 금 매수에 열을 올린 결정적인 계기는 2022년에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격한 미국의 강력한 금융 제재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고 그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과정을 보며 중국은 깊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문제로 미국과 충돌할 경우 자신들의 달러 자산 역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달러를 내던지고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집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우며 미국에 대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약 280톤에 도달했으며, 이는 기록적인 매수세를 통해 세계 6위 수준의 규모를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부에 잡히지 않는 국부 펀드와 부유은행을 통해 실제로는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많은 금을 비축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금 매집을 두고 미국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는 탈달러화 전략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연일 열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며 자신의 통제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던 트럼프는 중국이 금을 사들일수록 나중에 입을 타격이 커질 것임을 알고 고기를 살찌우듯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2026년 1월 금값은 온스당 500달러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무려 2.75배나 폭등하는 유례없는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도와 터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까지 금 ETF로 미친 듯이 몰려들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금값이 $10,000까지 돌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난무했으며, 중국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평가 이익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29일 트럼프는 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대신 단 한 줄의 인사 발표를 통해 중국이 쌓아 올린 모든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트럼프는 케빈 워시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한다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고, 이 소식은 즉시 전 세계 금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매파로 알려졌던 케빈 워시가 최근 금리 인하의 유연한 비둘기파로 변모했다는 평가는 시장에 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와 금값 상승을 부르지만, 이번 지명은 미국 경제가 매우 강력하다는 근본적인 자신감의 표출로 해석되었습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의 등장을 미국 경제가 호황이며 이제 안전하게 금리를 내려 투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읽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한 상태에서 금리까지 내려가면 투자자들은 이자도 주지 않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며 주식과 부동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불안할 때 찾는 최후의 피난처였던 금의 본질적인 가치가 의심받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단 몇 분 만에 투매에 나서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금 시장 역사에 기록될 대참사가 발생하며 온스당 500달러였던 금값은 하루 만에 700달러로 무려 14.5%나 급락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800달러가 증발한 이 폭락은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조차 목격하지 못했던 사상 최악의 자산 가치 붕괴였습니다. 금에 대한 믿음이 깨지자 투자자들은 과거 중국 금의 순도 이슈까지 떠올리며 공포가 공포를 낳는 매도의 악순환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보유한 약 0톤의 금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 하루 만에 우리 돈 1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트럼프가 8년 전부터 치밀하게 짜놓은 함정에 빠진 시진핑은 자신의 금 자산이 도망갈 곳 없는 죽은 돈으로 변했음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설계한 이 8년의 시간표는 2018년에 첫 수를 두고 2026년에 체크메이트를 부른 고도의 거대 체스 게임과 같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트럼프가 금 시장을 직접 공격하거나 규제하지 않고도 오직 인사지명이라는 카드 한 장으로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시장의 심리를 이용해 중국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고수만의 판짜기 전략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2026년 2월 초 금시장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충격 속에 머물러 있으며 다가올 월요일 개장 이후의 향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보유한 거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지는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투매할 경우 미국의 채권 금리가 폭등하며 금융시장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는 일종의 금융 핵폭탄이 투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미국의 관세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더해 브릭스 국가들과 연대하여 달러를 배제한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며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금값 폭락은 중국에게 뼈아픈 타격이 되었지만 이것이 경제전쟁의 끝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시작임을 전 세계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거대한 싸움은 단순히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 환율과 수입 물가, 그리고 우리 대출 금리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제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당장의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트럼프처럼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단 한 방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간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위해왔는지 그 거대한 포위망의 완성 단계를 더욱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재 목격하고 있는 금값의 폭락은 중국의 자산을 죽은 돈으로 만들고 그들의 안전자산 도피처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전략적 테스트입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기초는 트럼프 일기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경제의 급소를 정밀하게 파악했던 정찰 단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무역 전쟁을 단순한 기싸움으로 보았으나 트럼프는 중국의 경제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이리저리 주먹을 휘두르며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정찰 단계를 통해 중국이 달러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칠지를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도 국제 무역 결제의 58%가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안화는 고작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중국의 치명적 한계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고 그 달러로 원자재를 사며 빚을 갚아야만 하는 달러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외환 보유고를 풀거나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금으로 갈아타려 할 것임을 이미 지도처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밀 매핑 작업을 통해 적의 위치와 도주 경로를 파악한 트럼프는 일기 시절 관세를 올리고 내리며 중국의 반응 패턴을 끊임없이 실험했습니다. 금에 대한 공격이 일단락되자 트럼프의 화살은 곧바로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은실버 시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은 산업용 수요가 압도적이며 특히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로 쓰입니다. 중국은 금뿐만 아니라 은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자신들의 제조업 패권을 공고히 하고 달러에 대항하는 실물 자산 방벽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초 월스트리트의 거물 제이미 다이먼과 JP 모건은 트럼프의 전략에 발맞추어 은 시장에 전례 없는 공매도 폭격에 나섰습니다. 실물 은이 아닌 종이 위에서 거래되는 페이퍼 실버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어 시장에 던지자 은 가격은 순식간에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스당 120달러를 상회하며 기세를 올리던 은값은 불과 며칠 만에 78달러까지 떨어지며 35%라는 경이적인 폭락장을 연출했습니다. 은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장을 돌리던 중국의 수많은 태양광 기업들은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즉각적인 마진콜과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104%라는 살인적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제조업의 숨통을 완전히 조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폭락하여 자산 가치는 반토막 났는데
물건을 만들어 팔 곳마저 사라진 중국 기업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설계한 경제적 가두리 전략으로 적의 자원을 값싸게 만들고 그 자원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길목을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지방정부의 부채와 부동산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실물 자산 가치까지 붕괴하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시진핑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본위제 기반의 대출 시스템은 트럼프의 정교한 가격 조작과 관세 폭탄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시선은 실물 자산을 넘어 전 세계 젊은 층과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된 디지털 금, 비트코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하며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던 2026년 초,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 아래 월스트리트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개인과 채굴업자들로부터 완벽하게 뺏어왔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미국 대형 기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비트코인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며 인위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만 달러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은 단숨에 7만 달러 선까지 밀려났고, 이는 중국 자본의 이탈과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연쇄 청산을 불러왔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에서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위험 자산으로 그 성격을 재정의하며 중국의 자금 세탁 통로를 봉쇄했습니다. 금, 은, 비트코인이라는 세 개의 축이 동시에 무너지자 중국이 수년에 걸쳐 준비한 모든 탈달러화 우회로는 단 한 달 만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보복카드로 준비했던 미국 국채 투매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 지표와 케빈 워시의 금리 정책에 의해 그 위력이 무참히 상쇄되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고, 이는 다시 달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아 역설적으로 달러 패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진핑은 미국 국채를 팔아 미국의 목줄을 죄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의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꼴이 되었고, 시장은 그 물량을 기꺼이 받아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국채를 던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이 그 물량을 저가에 매수하도록 뒤에서 조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중국은 핵심 자산인 금과 은,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국채까지 모두 가치가 폭락하거나 미국의 손으로 넘어가는 처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의도한 금융의 진공 상태로 적의 자금줄을 말려버리고 그들이 어떠한 경제적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만드는 공포의 기술입니다. 트럼프의 다음 단계는 중국이 헐값에 확보한 원자재를 가공해 물건을 만들어도 세계 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만드는 유통의 차단이었습니다. 2026년 2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핵심 부품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우회 수출 통로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베트남이나 멕시코를 거쳐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세탁하던 관행은 미국의 첨단 추적 시스템과 강력한 제재 앞에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고 싶다면 중국의 공급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며 전 세계 기업들을 향해 최후 통첩과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던 태양광 산업은 미국의 104% 관세 폭탄 한 방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기업들은 재고가 쌓여가고 현금 흐름이 막히자 은으로 받았던 대출을 갚지 못해 연쇄 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장악한 미래 에너지 주도권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대규모 태양광 및 배터리 허브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자본은 침몰하는 중국이라는 배에서 탈출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수익을 보장하는 미국의 제조업과 기술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으며, 이는 중국의 자산 가치 하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미국의 완벽한 경제적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부동산 거품 붕괴와 실업률 상승은 사회적 불안 요소로 급부상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친미 성향의 기술, 기업들에게는 당근을 제시하며 중국 지도부의 단결력을 교묘하게 약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8년 전 트럼프가 화이트보드에 그렸던 중국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오직 관세와 인사, 그리고 금융정책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거대 제국 중국을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생존의 법칙을 고민해야 할 엄중한 시간입니다. 트럼프가 설계한 8년의 경제 포위망은 단순한 압박을 넘어 중국의 모든 탈출구를 차단하고 그들이 가진 자산을 무력화하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금과 은을 매집하며 달러로부터 독립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파놓은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2026년의 대폭락은 중국이 비축한 실물 자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금융 지배력을 완전히 거세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물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갔으며 여기서도 미국은 블랙록과 같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수직 낙하하는 과정은 중국계 채굴업자들과 자본가들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정교한 금융 사냥과도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개인들의 투기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달러의 위상을 보조하는 강력한 디지털 방패로 재탄생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이 가상화폐를 통해 달러 패권을 우회하려던 모든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연준 의장으로 앉히며 경제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한 트럼프 특유의 심리전이 거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은 이제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피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안전지대로 몰려들며 나스닥과 뉴욕 증시는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뒤늦게 보복 조치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핵심 자산의 가치가 증발하고 수출길이 막힌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위안화의 국제화 꿈은 이번 금융 대참사로 인해 수십 년 뒤로 후퇴했으며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달러의 압도적인 위력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트럼프의 8년 계획은 단순히 중국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0년 동안 미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할 세력이 나오지 못하게 싹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중국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전 세계의 부품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도 미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노하우를 철저히 보호하며 중국의 기술 굴기를 원시시대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트럼프의 의도를 미리 읽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발빠르게 재편했던 극소수의 영리한 투자자들 뿐입니다. 금과 은의 가치는 다시 회복될 수 있겠지만 중국이 보유한 가짜 금이나 담보 가치가 훼손된 은은 영원히 시장에서 외면받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트럼프가 보여준 힘의 정치는 도덕적 비판을 받을지언정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적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2026년의 대폭락은 끝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위대한 경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자 중국에게는 끝없는 몰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정세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그려놓은 이 거대한 설계도 위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만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달러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2026년의 대폭락은 경제 심리전의 정점을 보여준 전무후무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진핑의 결정적인 실수는 미국의 제도적 타이밍과 시장 심리를 조종하는 노련한 수완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실물 자산이 디지털 소유권과 미국의 제조업 주권에 의해 제정이 되는 거대한 양극화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수출의 시대는 막을 내렸으며 높은 관세 장벽은 글로벌 자본을 다시 미국의 심장부로 강제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초강대국들이 세계의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교한 도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케빈 워시의 지명 신호와 은 시장의 공매도 공격을 미리 읽었다면 가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두 지도자의 싸움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21세기 진정한 전장임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경제 교육 자료입니다. 금과 은은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이지만 탈달러화의 도구로서 가졌던 위력은 당분간 미국의 전략에 의해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반항아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월스트리트 거물들에 의해 통제되는 미국의 핵심적인 금융 병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럼프의 8년 여정은 장기적인 비전과 무자비한 실행력이 결합될 때 거대한 경제 라이벌조차 무너뜨릴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대한 대폭락의 여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디지털로 무장한 달러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재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두 거인 사이의 좁은 길을 극도의 주의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민첩성으로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일시적인 가격 회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흐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의 교훈은 미국이 자신의 금융 왕관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켜냈는지 보여주는 역사책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먼지가 잦아들면 이 새로운 워시노믹스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만이 다가올 10년의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 간의 게임에 영원한 평화란 없으므로 우리는 항상 눈을 뜨고 다음번에 벌어질 거대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8년 계획은 정점에 도달했지만 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고 경계하십시오. 금융의 세계에서 오직 지식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하고 진정한 안전자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금융 대참사와 트럼프의 전략적 교리를 깊이 있게 파헤친 이번 대장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며 여러분이 거대한 경제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